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와 투자 관련해서 대화를 좀 자주 나누는 제 직장 동료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 주위는 투자 얘기를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그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제 직장 동료들 정말 대부분이 모두가 투자 전문가처럼 대화를 많이 나눴었죠. 그 정도는 업무 시간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투자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하락기로 볼 수 있는 최근에는 이러한 투자 관련한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갈 때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박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승장이 반전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하락의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그 투자 관련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투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대화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승장일 때도 다른 직원들이 다른 동료들이 관련 대화를 많이 할 때 저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투자에도 여러 가지 대화 주제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방향과 가치관과는 좀 많이 달라서 대화에 참여를 별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투자 가치관이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질 정도로는 비슷하다고 보았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의 이런 하락기에 있어서 그 친구의 지속적인 그 태도는 전 계속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이 친구는 주로 주 투자 대상이 테슬라랑 엔비디아로 알고 있고 제가 물론 계좌를 본 건 아니지만 뭐 적으면 1억에서 많으면은 3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친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락기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왔었고요.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런 어떤 투자 입장이 처음으로 바뀐 거를 이번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그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지면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테슬라를 투자를 시작하고 그리고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비슷한 마찬가지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겠지요. 상승이 될 때 새로운 어떤 그 투자자들이 많은 희망과 많은 확신을 갖고서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그 테슬라 관련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그 테슬라 투자 유튜버들조차도 상승장에 엄청나게 많은 확신과 엄청나게 많은 예측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죠.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많은 호평을 했던 유튜버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그 비판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승장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그 작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자신의 투자 견해를 펼쳤고 지금 하락기에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주장, 그리고 테슬라 투자에 대한 실망감을 피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것은 상승장에도 분명히 확신을 했기 때문에 모든 몰빵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도 정말로 많은 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유튜버는 그 하락 과정 중에서도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추가 매수를 하였고 더 매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도 뭐 본인 나름대로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은 상승에 대한 주장이냐 하락에 대한 주장이냐 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승장의 그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어떤 그 근거들이 지금 보면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락장에서 내리고 있는 본인의 판단 그리고 본인의 그 근거들이 이번에는 맞을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상승장에서의 내렸던 판단이 틀렸던 것처럼 이번 하락장에서 내린 판단도 여전히 틀릴 것이다. 또는 여전히 그 근거는 모호하다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맞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승기 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기보다 그렇게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어버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락장에서도 그러한 애초에 상승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본질적인 어떤 투자의 가치관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분석하는 그런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분석, 마찬가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맞다, 틀리다, 옳은 판단이다, 정말로 제대로 된 분석과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려면 그러한 분석과 판단이 최소한 10년은 지속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최소 10년이겠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떤 정말로 예측이 어려운 위기 상황 2번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최소 2번 정도는 겪어봐야 이러한 본인들의 어떤 투자 판단과 가치관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성과로 증명을 해왔으니까요. 물론 누군가는 또 비평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어 봐라. 그럴 수 있나 보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스스로도 말해왔듯이 자신은 운이 좋다라고 했었죠. 시기적으로 어떤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으면 본인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본인도 운이 좋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얘기하시지만 본인은 무언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오히려 그 워렌 버핏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초기 투자를 하신지 투자 성과가 아직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은 확신과 정말로 많은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테슬라 투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던 이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